왜 그리셨어요? 이 돌멩이는 어디 있던 돌멩이에요? 그림 그리면서 자신감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. 내가 이런 면도 있었어? 그런 점까지 변화된 것도 있었고, 뭔가 나를 조금 더 바깥으로 내보내줄 수 있는 매개체가 아니었었나. 존재의 끌림을 표현하는 작가 김세중입니다. 요즘 그 개인전 준비하느라 좀 바쁘지? 네, 그렇죠. 요즘 좀 바쁘기도 하고 거의 뭐 잠을 좀 못 자는 상태이기도 하고 학교 좀 강의도 있고 그래서 병행하고 있으니까 힘든 편이긴 합니다. 애도 있지 않아? 애도 지금 딸 셋이죠. 딸 셋. 야, 먹는 게 많더라고요, 애들이. 그래서 뭐 식비 그런 것도 그렇고 애들 뭐 학원도 다녀야 되고 그런 비용 때문에 따로 뭐 강의도 나가고. 그 최근에 내가 또 알기는 큰 상도 받았다고. 아, 예, 이 호반문화재단에서 청년 작가 해가지고 대상을 받았는데 감사하긴 하더라고요. 그것 때문에 뭔가 삶도 조금 그치, 윤택해지고. 지금까지 어쨌든 그런 게 좀 약간. 네, 보상받는 인정받는. 듯한 느낌도 들고 너무 감사했어요. 근데 어쨌든 사실 이 작업들 우리 사실주의 아니면 어떤 재현 미술 이런 게 이제 현대 미술사에 보면 약간 좀 소외됐다고 해야 되나? 최근에 보면 지금 나이 돼 보니까 한번 돌았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. 다시 올 것 같아요. 이렇게 유행처럼 이렇게. 예, 뭔가 10년이나 뭐 15년 간격으로 2006년도, 7년도에 그때 유행했었던 약간 사실적인 그림들이 여기 한번 돌 것 같기는 해요. 느낌상으로는. 근데 그거 생각하다 보면은 너무 또 작업이 또 다른 방향으로 빠질 수도 그치, 있고. 그치. 근데 저는 이렇게 묘사하고 그랬던 지점이 내 수양도 되지만 그냥 그 집중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. 시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집중함으로 인해서 그냥 흘러가 버리고 작업실에서 나오게 되면은 너무 막 이렇게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느낌. 그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럼 너도 그림을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거야? 어렸을 적에 남들 막 내 꿈은 대통령이야, 과학자야. 그럴 때 저는 화가였으니까요.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화가가 되겠다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미술상을 받잖아요. 그림 그려가지고 열심히 그려가지고 미술대에 나가서 상 받게 되면 저희들이 구령대에 올라갔잖아요. 그렇지, 그렇지. 구령대에 올라갔을 때 그 쾌감이 나한테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. 다들 이렇게 쳐다보고 박수 쳐주고 이런. 뒤에서 뭔가 박수 쳐주는 느낌이 뭔가 짜릿했어요. 그림을 그려서 성장할 수도 있는 거구나 하는 그냥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시작을 했던 것 같고, 그 성취감도 또 워낙에 있었고, 그러다 보니까 입시미술학원도 좀 일찍 갔던 것 같아요. 고등학교 2학년 때쯤부터 고3들하고 같이 시험을 봤었어요. 2학년 때부터 석고 시험 같이 보고 수채화 시험 같이 보고, 그래서 많이 좀 욕도 먹었었어요. 왜? 선배들한테. 왜? 너가 뭔데 여기 3학년 자리에 와서 입시반 자리에 와가지고 왜 그림을 그리냐. 너 잘 그렸구나. 그러니까 욕 먹지. 그때도 되게 잘 그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선배들한테 미안하긴 했었어요. 그때 당시에. 그럼 그런 지금의 작업이 나오게 된 계기는 또 어떤 거 있었어? 표면적으로는 아니면 테크닉적인 부분으로는 뭐 체질적으로 맞는 부분이 워낙에 컸었고, 제가 여행을 가게 돼서 그 돌멩이들을 마주쳤고, 그 백사장에서 돌멩이들이 싹 쓸려 들어왔다가 싹 나가는 그런 소리들에서 영감을 받았었고, 차츰차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돌에 대한 존재들이 사람처럼 또 와닿게 됐고, 그렇게 되기까지의 고난, 고통, 아니 그렇게 깎여지기까지의 시간이 어마어마하겠죠. 뭐 몇천 년, 몇억 년 뭐 갈 수도 있겠지만, 그 바위가 그 돌멩이가 되기까지의 뭐 역경과 그런 고난들이 인간사에 좀 비춰진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사람에 대해서 아니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요즘에 좀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요거를 어떻게 하면은 사람 사는 삶과 같이 좀 결부시켜서 작업을 해낼까, 그렇게 해서 꽤 꽉 채워서 작업을 하는 경향도 있고, 아니면은 하나하나 떨어뜨려서 돌과 돌들이 소통하는 느낌처럼 그 작업을 하는 경향도 있고, 뺑 둘러가지고 서로 모여있는 듯한, 화합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있는 그런 형태들로도 만들어보고, 그러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정에 메말라 있었던 것 같아요. 정해. 부모님들은 맞벌이를 하셨고, 초등학교 때 학교나 다녀오면은 혼자서 뭔가 아파트 베란다 문을 잡고 많이 울던 생각이 좀 있어요. 그때는 나만 뭔가 홀로 남겨졌다는 생각? 그런 생각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뭔가 돌을 만났을 때 그 느낌도 저 돌이 나한테 계속 이야기를 던지는 듯한 친구처럼 느껴졌었어요.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만
얘네 하나하나가 서로 부딪히면서 그 소리를 냈을 때는 뭔가 그 감정 표현들이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. 존재에 의해서. 네. 그때 되게 외로웠었거든요. 저 어렸을 때 되게 외로웠었거든요. 그런 부분들이 사람하고 많이 소통을 했던 건 아닌 것 같고요. 그 작은 돌멩이 하나 아니면 사물에 조금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. 그 작은 미물이 나한테 막 이야기를 하고 있고, 그래 너 그 무슨 얘기 하고 있지? 그러면서 서로 그냥 소통을 했던 것 같아요. 그 소통을 했던 존재들이 내 화면으로 옮겨지면 어떻게 옮겨질까? 처음엔 그래서 작품 제목이 뭐 침묵의 자연? 그런 식으로도 연출이 됐었어요. 그래서 어두운 화면에 돌멩이들을 이끌었었고, 약간의 그 연극적인 요소로 뭔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내가 많은 관객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얘기를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두운 화면에서 그렇게 조명을 딱 받아서 걔네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. 얘네 자체적으로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모여있는 애들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. 혼자 있었을 때 그런 감정 표현들이 약간의 이입이 돼서 내가 저 자연과 동화되면서 얘기들이 계속 이끌어져 나왔던 것 같아요.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데 네. 그걸 잘 못하니까 저 잘 못하죠. 그러니까 돌한테 투영시킨 것 같아. 그래서 네, 그렇죠. 그 돌이 좀 대신 얘기해 주길 바라는 느낌? 네. 뭔가 나를 되게 막 보다듬어주고 따뜻하게 감싸 안아줬던 거는 돌멩이였던 것 같아요. 어쨌든 그 파도에 쳤던 그 돌멩이 부딪히는 소리가 저 같았던 거죠. 예. 어떻게 보면 좀 그래서 그런데,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이제 입시 마무리였으니까 한겨울이 있었거든요. 너무 추워가지고요. 야외 스케치 여행 갔지만 그림 그릴 때도 장갑 다 끼고 구멍 2개 뚫어가지고 그림 그렸었는데 그 추운데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걔네들이 또 찬물까지 얹어가면서 막 있는 것들이 저 같은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. 예. 갑자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. 지금 그때 이제 받았던 감정들이 확 올라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표현들 때문에, 그런 감정들 때문에 얘랑은 끝까지 가야 되겠다. 그냥 친구 같은 느낌? 얘라고는 계속 갈 수 있겠다. 예. 사실 이 돌멩이 때문에 또 사람들과 대화도 됐겠네. 자연스럽게 됐죠. 예. 왜 그러셨어요? 이 돌멩이는 어디 있던 돌멩이에요?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또 됐었고 자신감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. 그림 그리면서 내가 이런 면도 있었어? 그런 점까지 변화된 것도 있었고, 뭔가 나를 조금 더 바깥으로 내보내줄 수 있는 매개체가 아니었었나. 그래서 저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소재로 쓰고 그 속에서 또 나를 또 찾으려고 그러고, 그렇게 계속 대화하면서 작업을 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소위 물화일치? 네. 뭔가 사실은 자연과 동화됐던 느낌이에요. 그래서 제가 직접 찍어야 되고 거기서 느꼈던 걸 또 표출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하늘도 제가 다 찍어요. 그래서 소재로 등장하고요. 바다도 파도 치고 그러는 바다는 태풍 올 때마다 계속 나가요. 그러니까 상당히 너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야. 그러니까 단순하게 재현이 아니라 네. 넌 그 대상과의 얘기고 소통이고 그 부분을 네가 잘하는 걸로 네. 표현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. 그래서 조금 더 저는 돌멩이 외에도 나중에 바다 시리즈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지금 한 5, 6년 전부터 전 태풍 올 때마다 동해안으로 계속 가요. 가서 직접 비바람 맞아가면서 촬영하면서 얘네들 속에 뭔가 내가 한 몸이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. 태풍 치는데 어딜 나가요? 저 되게 많이 와이프한테 혼나면서 나가요. 요번 한올 올 때도 새벽 4시에 동해안으로 그냥 갔어요. 새벽 4시에 그냥 찍고 만나러. 싶어서 만나러 자연과 만나고 싶어서 가는데 와이프가 전화가 온 거죠. 예. 어디가? 알면서 그랬더니 너 당신 미쳤어? 근데 나 알잖아. 나 태풍 오면 가야 되는 거. 갑자기 그 영화가 생각난다. 폭풍 속으로인가? 그 얘기 많이 해주세요. 지금은 제가 위험해서 조금 멀리 있지만 계속 가까이는 가고 있어요. 그러지 마라. 예, 저도 그 생각이에요. 저도 이제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하지만 조금 더 어떻게 하면은 그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. 그래서 그냥 비바람도 맞아가면서 울컥울컥 되는 파도 속에서 뭔가 더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. 파도도 더 깊이에 들어가고 네. 대상물을 찍을 때도 사실 여러 장 찍고 네. 사실 요즘 보면 인터넷 보면 서치하면 좋은 이미지도 많을 텐데 네. 굳이 그렇게 네가 시간과 이런 걸 하면서 하는 이유가 있어? 제 감정을 되게
치료를 해주기도 했었고 그 조그만 사물이 조그만 자연이라는 존재가 뭔가 그 치료해준 고마움도 있었고 자연과 또 동화되는 느낌도 있었고 그거 하나하나를 조금 더 세세하게 좀 자세하게 그려보고 싶었어요. 종합적인 얘의 어떤 걸 모든 걸 마스터하고 싶었다는 거지. 그렇죠. 어, 진짜 더 잘 표현해 줄게. 또 하나라도 놓치기 쉽지 않아. 그러니까 그럴싸하게 표현이 아니라 더 집요하게. 집요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. 아. 예. 저도 이제 박사 논문을 썼던 것도 자연과의 그런 경험적인 측면이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이제 회화적으로 좀 이끌 수 있을까 그 가능성에 대해서 좀 논문을 쓴 거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, 그렇지. 예, 경험 철학에 대해서 조금 많이 집중했던 것 같아요. 사실 돌이나 이런 조각품 보면 사실 좀 차가운 느낌이 있잖아. 네.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만져보면 느끼는 그런 감정도 있고. 네. 근데 네 그림 보면 좀 차갑다기보다는 좀 더 따뜻한 느낌이 많이 들어. 제 마음을 좀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치유를 해준 것처럼 쟤도 얘네들을 좀 따뜻하게 보다듬어 주고 싶어요. 그래서 보이는 색깔보다는 조금 채도도 저는 조금 높이는 편이고 만약에 차가운 색을 써서 그리더라도 보는 사람은 조금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는 것 같아요. 이게 단순하게 그냥 있는 돌을 그냥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라 네. 너 스스로도 여기에 뭔가 들어가잖아. 감정도 들어가. 의인화를 많이 시키다 보니까 이 스스로가 약간 이 온도가 있는 것 같아. 얘도 살아있는 느낌? 그렇게 보세요. 그런 느낌이 오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한 돌, 무생물이라는 돌이 아니라 네. 약간 유생물 같은 느낌? 어디는 좀 크고 어디는 조금 작고 색깔도 다양하고 그 색감들이 뭔가 인종도 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사람의 성격이나 뭐 성품도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닮아져 있는 거예요. 돌멩이 하나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. 그럼 너는 어떤 작가로 남고 싶은 거야? 아, 그것도 아직 고민이긴 해요. 예, 대부분 뭐 좋은 작가 아니면은 뭐 남들이 알아주는 작가 그렇게 남고 싶다고 얘기는 하는데 예전에 했던 작업이 지금 봐도 쪽팔리지 않는 작가? 예, 시간이 흘러도 그 작품이 더 좋아지고 예, 그리고 더 바라보게 할 수 있는 뭔가에 그렇게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런 그림? 너 이 조각품처럼? 네. 그러니까 그때 만들어졌을 때도 각광을 받았겠지만 시간이 지나도 제가 뭐 생을 다 해도 좋아지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죠. 예전부터 이제 계속 봐왔잖아. 어릴 네. 때부터 계속 봐오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계속 지켜봐왔는데 그 돌이 네. 진짜 말고 오랜 시간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처럼 네. 너도 계속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또 오늘 또 확인한 것 같아. 아, 그렇게 봐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. 예, 앞으로 또 계속 응원하고 예, 아, 감사합니다. 예, 저도 형님 많이 응원하겠습니다. 또 보자고. 예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